창세기 원역사 논쟁. 신학자들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오늘은 신학자 간의 뜨거운 논쟁,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적 사실일지, 아니면 신화나 설화일지에 대한 신학자들 간의 견해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의 문제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역사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즉 해초에라는 의미이지만 헬라어로는 제네시스, 즉 족보, 계보, 기원을 뜻합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전통적으로 원역사로 불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과 족장들의 역사로 불리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부분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12장 이하의 족장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고 거부감도 적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구분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 전개상 그렇게 구분해야 할 이유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지 만물과 인간의 기원, 아담과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각각의 스토리가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너무 크고 심오합니다. 둘째, 이러한 스토리가 과연 역사적 사실 또는 객관적 사실인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셋째, 창세기 1에서 11장을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인지 또는 신화나 설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창세기의 신학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 과학 및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창세기 1에서 11장은 신학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신학과 과학의 갈등으로 번졌으며 이제는 신학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장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출간된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는 책은 가장 대표적인 구약학자 3명의 각기 다른 견해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에서 11장의 장르, 그 이유, 성경 해석상의 의미,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대해 학자들 간에 서로 질문하고 반박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네 가지 질문 속에 모두 장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신학자들이 장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9세기 고대 근동 문헌들이 대규모로 발굴되면서 헤르만 쿵켈은 이러한 문헌의 장르 연구를 통해 양식 비평이라는 새로운 신학 연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양식 비평이란 성경 본문을 장르로 분류하고 각각의 형태들을 구전 시대까지 추적하는 성서 비평학 방법입니다. 즉,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 형식과 문학 장르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는 율리우스 벨하우젠의 문서서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문서서는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 단번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여러 자료의 편집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서서는 성경의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에는 열심이었지만 성경 본문의 해석을 경시하여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문서서를 비판하고 창세기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신문학 비평이 등장합니다. 신문학 비평은 최종 편집자가
창세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성서 연구 방법들은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 논쟁에 참여한 호프마이어, 스팍스, 웬함은 대표적인 구약학자로서 이들의 견해 차이가 창세기 1에서 11장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이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임스 K. 호프마이어는 창세기 1에서 11장을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헌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는 10번의 톨레돗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이 비록 현대 역사학자처럼 편찬 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신문 기사처럼 구체적 사실과 정확성만을 추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허구이거나 고대 근동의 설화를 짜깁기 한 창작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 네피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집트 학자로서 고대 근동 문화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해석하지만 명확한 자료나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프마이어가 창세기 1에서 11장의 역사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거나 지구가 6천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문서서리 모세오경을 인위적으로 쪼갰으로써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적 방법론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함으로써 성경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결국 창세기 1에서 11장은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신학적 문헌으로서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고대 역사 편찬 문헌이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프마이어와 정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가 켄톤 L. 스팍스입니다. 스팍스는 창세기 1에서 11장을 고대 역사 편찬 문헌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모세오경의 이해에 있어서 문서서를 따릅니다. 즉, 창세기 1에서 11장은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엮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는 장르적으로 독특하고 복합적이어서 고대 근동의 문헌을 통해 장르를 확정할 수 없고 정확성과 사실성 측면에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허구나 신화로 간주합니다. 다만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에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와 만하는 뱀, 인간의 오랜 수명,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결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창세기 1에서 11장은 역사적 사실 및 과학적 지식과 상치되는 내용으로서 고대의 역사 편찬 문헌 또는 신화나 설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팍스의 주장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과학과 이성을 지나치게 우선시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셋째, 원형적인 역사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프마이어와 스팍스의 중간적 입장이 바로 고든 J. 웬함의 견해입니다. 그는 창세기 1에서 11장을 원형적인 역사로 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무슨 장르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에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해서 이를 역사적이라고 할 수 없다거나 단순히 신화로 이해하는 것은 창세기가 갖는 신학적 깊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내용 중 고대 근동의 신화나 설화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남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창세기 1에서 11장은 연대기적 순서와 인과관계에 따라 기록한 원형적인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외남에게 창세기 1-11장은 아득히 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가교이자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드러낸 원형적인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가는 창세기 1에서 11장의 장르가 무엇인지에 매몰되기보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가 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 연구와 성경 해석을 통해 견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세 학자의 견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프마이어는 에덴 동산을 신화적인 본문으로 이해하면서도 고대 근동의 지리적 장소와 연결하여 역사적 배경을 강조합니다. 스팍스는 에덴 동산 스토리가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외남은 에덴 동산 스토리가 원형적인 역사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의 역사성보다 전체적인 신학적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호프마이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피림에 대하여 아담의 계보와 노아의 홍수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스팍스는 이 에피소드를 고대 신화처럼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신화가 과학이나 역사와 반드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외남은 이를 원형적인 역사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거나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사이의 후손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원역사 중 가장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등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때문입니다. 호프마이어는 성경이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유일신 신앙과 다신교 신화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스토리라고 주장합니다. 스팍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역사적,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었고 성경 저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노아의 홍수를 신화 또는 설화로 간주하되 국지적인 홍수였을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반면 외남은 노아의 홍수 또한 원형적인 역사로 봅니다. 그는 역사성 여부보다 성경적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록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고대 전승들을 취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그려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고대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원시 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호프마이어는 바벨탑 스토리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음을 주장합니다. 스팍스는 바벨탑 이야기가 고대 전승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수메르 서사시에서 언어가 혼란스러워진 기록과 유사한 점을 들어 고대 세계가 언어의 분열에 대한 공통된 기억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외남은 바벨탑 사건은 원형적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중 두 번째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는 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원형적인 역사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신학자는 바벨탑 스토리를 끝으로 성경 속 원역사는 일단락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시고
참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원역사 논쟁을 통해 현대 구약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분의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 분 모두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둘째, 세 분 모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창조론자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셋째, 창세기 1에서 11장의 역사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만 이 부분이 갖는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견해를 통해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과 반대 견해도 결코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은 창세기 1에서 11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의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는 호프마이어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그 역사성은 이 땅에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창세기 1-11장은 장구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창조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징적이고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에 단순히 장르나 역사 기록물처럼 접근해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웨남의 주장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에 집중해야만 성경의 영적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에서 11장이 증언하는 역사성과 과학성은 성경 밖에서 구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집중하여 이를 찾아내려 합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은 기존의 성경 주석서나 신앙 서적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지만 철저히 성경 원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사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내가 만난 아담에서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